김종대 교수님한테 듣고 싶은 게 바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사태 이른바 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제 보복, 뭐 지상전 뭐 준비 상황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것을 쭉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핵심 질문은 몇 가지가 있죠. 네. 이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왜? 왜 두 번째, 지금? 네. 왜 몰랐는가? 그렇죠. 너무나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뭐 대단하다고 하던데. 미국도 그러고. 예. 왜 몰랐는가? 왜 몰랐는가? 세 번째는 네. 출구는 뭐냐? 그러니까 더 빠져드냐? 출구가 안 보여요 지금. 저는. 더 빠져드냐? 네. 아니면 출구를 찾아 봉합이 되느냐? 그렇죠. 이 세 가지 질문이 제일 아하.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맞습니다,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짧게 네. 말씀드려요. 이걸 내가 오늘 KBS 그 최경영 이슈 오도독 이슈 오도독 나가서 예. 내가 1시간을 내가 떠들었는데 동접자가 오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하고 이걸 또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왜 일어났느냐? 왜? 그거는 73년에 4차 중동 전쟁하고 양상이 똑같다. 그때 그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라고 있어. 네. 이 스웨즈 운하를 이스라엘이 점령했거든요. 근데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치밀한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거기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한 거네요. 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승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치명적 피해를 입었어요. 거의 10,000명이 사상됐으니까. 네. 그리고 스웨즈 운하를 수복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침없이 밀어붙이는데 네. 중간쯤부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봉합이 됐는데 이스라엘도 승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집트도 자기네가 승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평화 협상이 시작됐는데 전화위복이라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너무 가까워진 거야 이번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스웨즈 운하를 회복한 이집트가 아랍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평화 협상이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그 사다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가지고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그런 아랍의 최초 지도자죠. 그랬는데 사이가 정말 좋았던 거네요. 이제 영구적 평화로 가려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팔레스타인이 반발하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서로 평화 협정을 둘만 자질려고 그런다. 체결하려고 그런다? 이건 뭐야 이거? 그때 강하게 반발을 한다고.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건너뛰려는 조짐에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재를 해서 바이든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우디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의 자치국가 독립을 얘기하긴 했어. 근데 그 얘기는 미국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어떠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착촌 계속 요단강 서안에 계속 짓고 있고 가자지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네타냐후 정부가 연립 정부가 됐는데 거기에 리크루트당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혼자 집권을 못 해가지고 시오니즘 당하고 연립 정권을 만들어서 말만 들어도 극우적인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 정당에다가 장관 2자리를 줬어요. 그게 국방장관하고 재무장관이에요. 근데 국방장관 멘트가 세던데요. 재무장관 걔는 더 센데.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두 장관 중에 재무장관이 국방부 업무에도 또 관여를 해. 재무장관이요? 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둘이 한 당이라고 똘똘 뭉쳐가지고 개입을 하는데 걔 이름이 스모트리히야. 재무장관 불살렐 스모트리. 얘가 진짜 나쁜 놈이야. 그래요? 얼마나 나쁜 놈이냐?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지금 3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첫째 폭력. 두들겨 패거나 죽여버리거나. 둘째 강제 이주. 이건 뭐냐면 팔레스타인에도 사유재산이 있다고 토지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짓는 거야.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이 열받을 수밖에 없네. 현행 이스라엘법도 위반이요. 그러니까
이걸 재판소로 못 가져가게 하려고 사법부 무력화를 또 한 거지. 아, 거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네. 세 번째가 비인간화예요. 그 인간 생활의 어떤 기본을 가지고 무기화하는 거죠. 식량, 물, 에너지, 가자지구가 봉쇄돼 뭐 여러 있죠. 가지 이런 것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말살 정책이고 궁극적 목표는 요르단강에서 사해에 이르는 네. 그 일대에 그 강으로부터 바다로까지예요. 구호가 이래요. 강으로부터 바다로 네. 유대인 단일 국가 만들기.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 외국으로 난민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충성을 맹세하고 2등 국민이 되든가. 이게 시오니즘당의 기본 전략이란 말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 얼마나 나쁜 짓을. 그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타냐후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닌 거예요. 네타냐후가 극우 인사인 건 맞지만은 내가 외신을 다시 보니까 전쟁에 관해서는 신중한 사람이래. 그러나 연립 정부로 그 소수당한테는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중책이 어떻게 보면 연립 정당, 연립 정부의 그 시오니즘당에 가 있으니까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 사람 목소리가 크니까 끌려다니고 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뭐냐 사우디하고 이런 문제로 완전히 그 저기 팔레스타인 압살 정책을 하면서 사우디하고는 또 평화 관계 정상화를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엊그제 그 포린 폴리시에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왈트라고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하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학자고 저명한데 이분이 포린 폴리시에 쓴 글을 보면은 참 적나라하게 썼어요. 근데 그 저기 뭐냐 팔레스타인한테 그래놓고 네. 미국하고 저기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그 저 수교하도록 미국이 주선을 했다는데 나는 미 국무부의 저런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는 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미 국무부도 형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 네. 그런데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지지한다고 할 때 네. 그 국무부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이 왜 폭소를 안 터뜨리는지 그게 더 놀랍다. 저렇게 쓸모없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안 하면서 자치국가를 지지한다 그러니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변호사 역할만 했다. 신랄하게 비판했네요. 이게 지금 저기 뭐야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랬는데 저기 저 하마스가 이제 이런 어떤 걸 보면서 강경한 어떤 그 저 무장 투쟁 노선으로 가자 지구에서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고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강경 체계에 의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 관계 정상화 협상이 될 때 본격적인 전쟁을 전개했는데 네. 그 가자 지구의 그 장벽 철조망을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키부츠 그 협동 농장을 습격해야 하는 게 이게 이제 아주 그 잔혹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너무 않습니까? 비극입니다. 근데 이거는 네. 애초에 하마스의 계획보다 더 오버한 거예요. 하마스는 네. 이렇게 쉽게 점령이 될 줄 사실은 자기들도 예상을 못했어. 아니 군 기지까지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탱크 탈취하고 하하. 이렇게 쉽게 점령이 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통제력이 풀리는 이러면서 이제 잔혹한 그 저기 사륙의 그 현장이 이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많이 나가서 하마스 자신도 놀랐어요. 내가 보기에는 원래 목표는 이렇게 쉽게 함락이 안 된다고 보고 몇 명이라도 인질을 끌고 와서 그 저기 다시 가자 지구에 억류해서 네. 한 번에 충격만 주면 저 사우디하고 협상 제대로 이스라엘 못할 거다. 여기까지가 정치적 목표였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나 성과가 놀랍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막 글라이더 그 풍선 낙하산으로 막 침투하고 저기 고속정으로 침투하고 네. 이런 식으로 다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하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뚫려 버렸습니다. 실제보다 더 나가버렸는데 네.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키위오 북부에서 벌어진 일하고 비슷해.
그때도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가 개판이었다고. 네. 근데 그 프로페셔널한 직업군인이 아니라 그 멋모르고 끌려온 징집병들이 사고를 치는 거야. 그게 민간인 잔혹하게 살해하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전쟁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무분별하게 이게 한번 사냥개가 목줄이 풀려놓으면은 네. 이게 통제가 안 된다니까 이게 아무나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오바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하고 유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차에서도 부차에서 학살이 엄청났죠. 있었고. 예. 그렇게. 근데 불필요한 그런데 지혜롭고 또 프로페셔널하면 여기까지는 해도 된다 안 돼도 된다 뭐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는데 네. 그냥 증오심은 가득 차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쉽게 뚫려버리고 너무 아무도 쉽게 방해한 사람이 없고. 뚫려버리고 방해한 너무 또 상대방이 약한 존재가 이럴 때 한번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거든요. 이게 통제가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잔혹한 범죄가 이어졌다. 그게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원한과 증오심의 그 또 다른 형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은 인질을 150명 정도 끌고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이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뭐 30만 예비군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지상작전 카운트다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 그게 원래 하마스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함정이라고요? 예. 가자 시티로 들어오면 네. 시가전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이건 이스라엘이 점령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아니 지금 외신에 따르면 엄청난 이제 전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가자지구 이제 주민들의 피해가 클 수가 있지만 또 이스라엘이 거의 초토화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초토화가 뭘 초토화라 그러는 거냐고 저기 인종 청소냐고. 그렇게까지 가면 또 이게 인종 청소로 갈 수 있냐고. 그리고 시가지에 지금 부비 트랩이 다 설치돼 있거든. 점령이라는 것은 네. 군사적인 의미의 점령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정복해서 거기서 원하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걸 점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네. 그게 그 저 옛날 히틀러 군대가 레닌그라드 그 저기 들어가 가지고 점령을 하긴 했어. 근데 어떤 꼴이 났냐고. 어떤 꼴이. 그 칼리시노프 저격병 총에 네. 몇 명씩 나가 사망하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이제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 그 스나이퍼 그렇죠. 저격병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에워싸 들어오는데 그 어떡하냐고. 괴멸당했죠 그때. 그렇게 아니 너무 손쉽게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잖아. 지금 가자를 무슨 식으로 점령하냐고. 그러면은 저기 그 언젠간 또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훨씬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보기엔 하마스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래요. 여기 들어가면 그 네. 사람들은 얼마가 죽든 간에 적과 나의 그 피해를 비교하질 않아요.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지. 네. 그랬는데 가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저기 식량, 전기 다 마비거든요. 물이 제일 또 문제고. 물도 문제고 지금 병원에 전력 공급이 안 돼서 2, 3일 내에 끊기면 이것도 정말 인도적으로 문제 아니 아닙니까? 지금 발전소가 서버렸기 때문에 네. 그 저기 발전소 전기가 끊기면은 물도 공급이 안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마비가 모든 되는 거죠. 이게 인간 생활의 기본이 이미 네. 초토화되고 지금 백린탄까지 쌌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이제 지상군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네. 아니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데 그러면은 저기 그 사람들이 뭐 만세 부르면서 환영식 개최한답니까? 그렇죠. 이 바다로 뭐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아니 없는 심각한 갇히게 사태가 되고. 와요. 이미 인도주의적 위기는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에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 지상군이 진입한다 그러는데 네.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딜레마에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보복은 해야 되는데 이 지상군을 어떻게 그러니까 또 멋 모르고 들어가냐. 들어가가지고 네. 그게 바로 러시아가 키이우에 갔다가 실패한 거고 히틀러가 네. 저 상테스부르크 옛날에 레닌그라드 갔다가 당했던 일이고 네.
저기 뭐냐 그 또 2005년인가요? 그 원래 점령했던 가자 지구로부터 이스라엘 군이 철수한 이유고. 네. 아,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예. 지상작전이 무엇을 위한 지상작전이냐고. 하마스를 뿌리 뽑는다? 괴멸시킨다? 네. 가능해? 음. 어디까지가 하마스고 누가 어디까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참수작전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하는 게 목적이다. 뭐 2명 뭐 이미 폭격으로 제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아니 그런데 그 조직은 아메바 같아. 한쪽을 잘라내도 또 커. 그래요. 이미 그런 거 많이 당했어. 음. 이게 좀 이 지상군 작전의 정확한 어떤 목표와 그 네. 맨데이트 하나의 지침화된 뭘 이루라고 하는 건지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만일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 준비 부족으로 이제 저기 엄청난 그 손실, 피해.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게 바로 예. 2006년에 레바논에 들어갔다 이스라엘군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마스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는 지상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떤 식으로 뭐 반발하고 대응을 할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있는 전례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2006년 전투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때 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로켓포를 쏘기 시작했어요. 즉각 이스라엘 공군이 출동해가지고 네. 그 저 공중전으로 공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 헤즈볼라가 사이버전, 예. 해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군을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공군 작전이 다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지상군의 모든 지휘관들 이름까지 다 알고 그 내부망에 들어가 잘못된 명령을 그 전달하고 예. 이러면서 각지에서 대전차 로켓이 날라오고 이래가지고 가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이 개망신을 당했어. 그게 2006년의 전투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네. 이거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1년 만에 발간했는데 총리의 무능과 국방장관 그 저 또 정부 보안국 네. 거기 지도자들은 다 사퇴해야 된다고 써 있어. 준비 없이 들어갔다 개망신 당했다. 예. 그러니까 저기 뭐야 가자 지구가 헤즈볼라보다 못한 하마스라 그러지만 네. 사실은 여기는 오히려 지형이나 더 이런 걸 위험하거든요. 봤을 때, 더 위험해요. 또 인질도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거 하마스가 파놓은 함정이다. 하마스가 그다음에 함부로 함정이다. 들어가면 네. 그 헤즈볼라나 이란 쪽이 이제 수상해진다 이거야. 제2전선, 제3전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지금 제럴드 포드 미 항공모 전단이 지중해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 진정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네. 이스라엘이 만일에 가자 지구에서 더 잔혹한 행동을 한다든지 지금도 이미 뭐 잔혹성은 이미 공중 폭격이라든가 네. 그 저기 에너지 물 뭐 식량 다 끊어버렸거든요. 봉쇄를 지금. 해버려서 이렇게 해서 우려가 이미 있죠. 200만의 인구가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인데 네. 이게 조금만 장기화돼 보라고. 그럼 정말 상상하기 싫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비참한 장면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걸 강행할까요? 그리고 저기 저 사우디나 이런데 아랍 국가들하고 이제 평화 협정 안 맺을까요? 그럼 이게 자칫하면은 하마스의 이런 기습 공격이나 이런 상황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뭐 인도주의 뭐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진짜 초토화시키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니 그거 어떻게 가만 제3의 놔둡니까? 전선이 만들어진다. 근데 하마스는 네. 이 저기 많은 피해를 입고 가자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이긴 거예요. 그 저기 옛날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말이요. 네.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일본의 메가더 이제 군정이 실시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 군정하에서 일본의 초대 총리가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네. 그 요시다 시게루가 이제 그 강화 협상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군정으로부터 독립하는 협상을 한 당사자인데
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서 측근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요시다 시게루가 유명한 말을 해요. 네. 이봐, 전쟁에서 지고 외교에서 이기는 나라 얘기 들어봤어? 우리야 우리. 그 전범 처벌을 최소화하고 자기네 천황이라고 부르는 왕정을 유지하고. 그렇네요. 그러면서 미국이 치안을 위해 가지고 일본 군대를 복원하라 그랬는 요구도 물리치고 비무장으로. 네. 그러다가 밀리고 밀려서 결국 5만 명 정도의 치안군만 만들겠다는 약속해주고 미국으로부터 다 받아냈어. 이겼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는데. 전쟁에서 지고 외교에서 외교에서 이기는 나라. 이런 소리 들어봤어? 그 요시다가 자기 외교를 평가한 거야. 그걸 요시다 독트린이라 그래. 아하. 그러면은 분명히 일본은 전쟁에서 죽고 네. 500만 명의 자국 국민들이 희생됐고 네. 국가는 초토화됐으나 일단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네. 전쟁에선 졌지만 외교로 기사회생했다는 거예요. 자, 하마스가 보면 이 전쟁은 하마스가 못 이겨. 그렇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애시당초 이 전쟁에서 하마스의 목적은 자신들이 배제된 팔레스타인을 주변화하는 새로운 중동 질서가 출현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의도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모든 관심 집중돼 있고 그리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 여론이 앞으로 많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마스가 전쟁에선 졌지. 그러나 진짜 진 건가? 그 부분 이게 바로 요시다 시게루가 얘기한 전쟁에서 지고 네. 외교로 승리한다는 발상이에요. 그러면 이 출구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좀 해볼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 출구를 마련하려면은 아랍 국가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 독립을 지원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네타냐후 정권이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반대로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판이 아주 강해. 그래서 사법제도 개혁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뇌물 스캔들에 있어가지고 언제든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면 기소될 처지예요. 차라리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 내에 정치적인 혼란이 이번 분쟁을 불러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